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7월 기준 4,386억 달러로 홍콩 다음으로 9등입니다. 세계 9등. 이것도 대단합니다. 예. 중공이 3조 달러대고 일본이 1조 3,500억 불이네요. 스위스가 9,600억 달러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일본하고 스위스 같으면은 미국하고 상설 통화 스왑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 5개 국가 멤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외환 보유고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상설 통화 스왑 국가인 EU, 영국, 캐나다 이 3개국은 굳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이렇게 대규모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필요할 때 무제한, 무기한, 공짜로 자국 통화와 달러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5개 상설 통화 스왑에 가입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이 스위스는 지금 그 달러 보유고가 외환 보유고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5개에 속하긴 속하더라도 영국, EU, 캐나다하고는 아마 국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21년 말에 4,631억 불 최대치였죠. 보니까 금년 들어서는 이제 원 달러 환율 급상승으로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사진처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여서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시키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 금년 7월 기준으로 그 한번 보시면은 수출 물가는 전월비 2.1% 하락인데 수입 물가는 전월비 0.9% 하락이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수입 물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수출 물가는 전년 동월비 16.3% 올랐는데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비 27.9%나 올랐다. 그래서 이 수출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수입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 큰 원인이 환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율.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이 가령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어떤 이론, Purchasing Power Parity 거기에 의하면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어서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 여기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금리 평가설, interest rate parity 여기에 의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 달러 환율 상승하는 거 설명이 됩니다. 또는 지금 그 달러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 환율 올라가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미국 인플레이션 지금 고삐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융 긴축 속도도 이제 완화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원 달러 환율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도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폭 줄어드는 것도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도 하반기에 추가 감소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좀 지속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반기에는 최근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외환 보유고 대략 한 2030년 그 전으로 해서 1조 달러 돌파할 것 같다. 매우 매우 어떻게 과감한 그런 어떤 생각인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외환 보유고 상위권 국가들 지금 표에서 보신 그 국가들 상대적 지위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한국이 지금 일본과 2등, 3등을 다투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업 슈퍼 사이클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일단 생각하면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이 되면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공급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달러 계속 벌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달러 계속 벌어오면 됩니다. 앞으로 달러를 계속 그것도 찔끔 벌어오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벌어올 종목 업종이 어디냐? 조선업이라는 겁니다. 2030년까지 가스 운반선 수주량, 수주 금액 이런 거 제가 지난 초에 금년 초에 추정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은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가스 운반선 LNGC죠. 요거 발주 시장 누적 규모가 대략 3,970억 불 될 것 같다. 2030년까지 누적 금년부터 2030년까지. 그래서 요거 한 75%를 한국이 수주를 하면은 대략 여기서만 3천억 불 정도 한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3천억 불. 예? 가스 운반선에서만. 그래서 그러면 총 그 선박 수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2020년부터 22년 8월 15일까지 바로 현재까지죠. 8월 15일 광복절까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미포, 대우조선 이렇게 이 조선 핵심 플레이어들이 총 수주한 금액이 98조 9,455억 원이고요. 이 중에 가스 운반선만 대략 44조 7,134억 원인데 가스 운반선 비중이 대략 45%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스 운반선 대략 2배 정도를 2030년까지 수주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해 보면은 조선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대략 한 6천억 불 수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양 플랜트 분야는 지금 데이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양 플랜트 분야 수주도 분명히 상당폭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총 수주 금액은 6천억 불 저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조선업의 특성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략 수주 금액만큼 결국에는 달러 공급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달러 갖고 와서 원화로 이제 결제하기 때문에 은행에 달러를 입금하면은 환율에 상응하는 원화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중의 통화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위에서 말한 그런 2030년 그 기간 동안에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그러니까 다른 주요 산업들 무역 수지 기여 정도가 현재 상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조선 분야에서 무역 수지 기여 효과가 누적적으로 최소한 6천억 불 이상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환보유고 1조 달러 넘지 않겠습니까? 예?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말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산자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7월 기준 ICT 수출입 동향입니다. 이건 매월 발표합니다. 매월 뭐 주요 업종별로 뭐 자동차나 이렇게 업종별로 다 발표를 하는데 왜 지금 그 ICT를 보느냐? 여기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포함된 ICT 부분에 무역 수지 흑자 규모 7월 달에 고작 61억 불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한 81.5억 불 흑자였는데 금년에는 61.2억 불로 이제 감소했다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전체 산업을 보면은 작년에 17.9억 불 흑자에서 금년에 마이너스 46.7억 불 이제 적자 전환한 것에 비하면은 ICT 부분 이게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새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적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 전통업종, 그러니까 전통업종 선방을 해서 한국 외환보유고가 지금 4,600억 불 수준 이렇게 글로벌 9등 할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5천억 불 이상 추가로 확 늘리기는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ICT 분야 지금 고작해 지금 한 달 한 60억 불 정도 흑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런 전통업종만으로는 1조 달러 달성 못합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 그 외환위기 당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달러가 없어서 즉 외환 보유고가 거의 사실상 바닥이 돼서
국가가 흑자부동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 구조조정 당하고 그 피눈물 흘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저는 생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르거나 또 알아도 지금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시 외환보유고 사실상 제로에서 지금 거의 뭐 한 20여 년 만에 세계 9등 그 외환보유고 되는 그 과정에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석유화학, 철강 이런 분야가 지대한 공헌을 했겠죠. 근데 앞으로 외환보유고 5천억 불 돌파 이상으로 1조 달러 견인할 업종은 조선업종이라는 겁니다. ICT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전통적 강자 업종으로는 1조 달러 돌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선업종 다음으로 한국한테 달러를 추가로 벌어다 줄 분야가 뭐겠는가? 원자력하고 방위산업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한 거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죠? 유럽의 방위산업 시장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버리고 한국이 러시아를 대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되는 그 업계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하려고 길을 쓰게 지금 노력하겠죠.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방위산업 시장 이거 한국이 강자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웬고하는 말이죠. 웬고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하여튼 세계 1등 무기는 미국 무기 아닙니까? 미국 무기죠. 같은 값이면 미국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와 체계 호환이 되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품질도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원자력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요 수출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백일 그 기자회견 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하여튼 발로 뛰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뛰는 게 더 중요하죠. 한데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에너지 전환 시대, 탄소 전쟁 시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유력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분야도 추가로 달러 벌어오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추가로 달러가 계속 더 늘어나야지 1조 달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약해보면 외환 보유고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달러 벌어오는 선수들은 이 기존 선수들은 계속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고요. 최소한 지금 하는 만큼은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기존의 달러를 벌어오는 캐시카우 그런 업종들은 최소한 지금 하는 역할만큼은 최소한 해주고, 추가로 대규모 달러를 벌어올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선수가 바로 조선업종, 방위산업업종, 원자력 이런 분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런 분야 특히 이제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 선수들 가령 반도체나 이런 분야도 계속 필요한 정책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IPEF라는 거, IPEF 또는 칩4 또는 쿼드 이런 거, 이거는 공통적으로 미국이 중공을 포위해서 압살하려는 어떤 전략적 수단의 예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시. for example이죠. IPEF, 칩4, 쿼드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확대 발전될 것이다. 계속 저기서 통합해서 새로운 어떤 다른 것으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 한국은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 관계가 이 강력한 동맹 관계로 발전을 해버리면 감히 중공 따위가 한국한테 막말 못할 거로 봅니다. 중공은 한국한테 공손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미국 동맹이 중공 경제를 부셔버리면은
중공시장은 한국, 미국 등등의 수출 시장, 경제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제2의 난징 조약, 제2의 베이징 조약, 현대판 텐진 조약에 한국이 성전 연합국으로 미국과 같이 참가한다는 거죠. 네? 지금 6.25 당시 중공이 한국 영토 불법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 죽이고 한국 재산 부수고 그 전쟁 범죄 아닙니까? 그 책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중공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언반도 지역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숴버린다는데, 여기서 미국이 부숴버린다면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가야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중공이 부서지기 전에 북한은 자유 흡수 통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지도 새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저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상설 통화 수합 5개국, 다시 말하면 EU, UK, 캐나다, 스위스, 자펜, 이 5개 그룹에 코리아, 한국도 포함시켜달라.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전략적 목표로 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만 되면 말이죠, 한국 원화는 지금 무제한, 무기한, 공짜로 달러와 스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원화가 바로 국제 결제 통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국격이 일약 1번 이상으로, 최소한 1번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지원 방안은 저는 별 게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된다고 보는데, 핵심은 경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경영 자유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안고 중의 안고가 바로 계약 자유를 돌려주는 겁니다. 기업에게. 고용 계약을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우조선 정상화하기 위한, 이전에 제가 영상을 2개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과 결국 같은 취지입니다. 국민의 공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 저거 부숴버리는 겁니다. 저거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민노총은 부셔버려야 하고요. 민노총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악마 변호사 단체들, 그 다음에 헛소리 나불거리는 허접한 좌빨 교수 찌끄레기들, 그 다음에 온갖 형태의 좌빨 쓰레기들, 이거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확실하게 소각해버려야 합니다. 저런 것들은 노동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노동운동에 가면을 쓴 좌빨 불법 정치단체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은 자유민주정부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 지도선에서 근무 중에 바다로 추락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진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정부가 구조를 해야 하잖아요. 6시간 이상 바다에서 숨을 쉬고 살면서 살려고 지금 표류하는 거, 그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방치해서 결국 북한 공산군이 사살하고 시신 소각되는 걸 구경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살해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부작위 살인죄입니다. 국민을 살해한 것입니다. 구조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구조 의무가 있는 연놈들이 구조 안 하고 구경만 해서 죽게 내버려 둔 것, 그게 바로 살인죄입니다. 엽기적 살인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까? 마귀 새끼들이지, 독사 새끼들이지 이거. 그래서 엽기적 살인 마귀 문재인과 그 공범들, 이것들이 그 후에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월북 조작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사형집행해야지.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제 국민이 된 귀순 어부 2명을
북한 공산 집단과 공모, 합세해서 포성줄, 케이블 타이, 안대로 불법 체포 감금해서 강제 북송해서 그래서 고문하고 살해하는 행위에 공범으로 가세해서 국민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마귀이지고. 예, 그래서 엽기적 살인 마귀와 그 공범들 모조리 사형 집행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요. 이런 거 가장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략 말이죠. 한 1조 원 이상 돈을 도적질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그래서 각종 고소고발이 지금 쌓여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엽기적 도적 마귀와 그 공범들을 저 지금 170마리 더불어 사기 조작 마귀 도적대들이 비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들을 비호하는 온갖 종류의 인간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비호하는 온갖 좌빨 악마 판사 연놈들이 있고요. 좌빨 악마 검사 연놈들이 있고 수사 안 하고 뭉개했잖아. 예. 예? 좌빨 악마 또 경찰 연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들이 엄연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 잘 처먹고 지금 잘 숨쉬고 있는데 이런 연놈들이고 본질은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는 모조리 분리수거, 소각, 살처분해야 하는 것이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 이런 것만 제대로 하고 기업에게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면은 한국은 외환보유고 1조 달러 쉽게 달성하고 일본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